자,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금투세가 올해까지죠. 이 저 한시적이죠. 원래 예. 내년 되면 자동으로 저게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법 개정이나 뭐 폐지나 뭐 등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던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 아마 당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네.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왜냐? 집요할 정도로. 네, 정말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지금 요즘요 우리나라 주식들 투자하는 분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다 해외에 투자합니다. 엔비디아 무슨 뭐 이런 거 다 해외에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투세까지 만약에 할 경우에 대만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시장 자체가 그냥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30몇 프로 빠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투세라는 게 이제 민감한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이제 뭐 글로벌 탑 10,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세계 인류 선진 국가가 됐고 단순한 선진 국가를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는 그냥 세계의 어떤 첨단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됐는데 이게 금융시장, 자본시장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근데 자본시장의 양축이 주식과 채권인데 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은 지난번에 세계 국채지수 거기에도 편입되고요. 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적 중에 하나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 아닙니까? 네. 근데 반면에 자본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금융투자소득세. 저게 내일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가뜩이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거에 더 우상향의 그 어떤 그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금투세 그 폐지 이재명이 결국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론에 밀려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급등을 했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네. 예. 주식시장이 오늘 뭐 상당히 우상향했습니다. 좀 투자 좀 하셨나요? 저요? 네. 아 그건 비밀입니다. 예. 아신 모양이네. 어떻게 알았지? 내부자. 저거는 최근 거래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이제 금투세가 어쨌거나 폐지될 거로 아마 판단하셨고 한동훈 대표가 정말 거의 뭐 매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아주 집요하게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개미 투자자가 뭐 1,400만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고도성장 시절 저희들 이제 전하 현정님이나 이제 그 성장기에는 웬만하면 그냥 뭐 뭘 하든지 이게 우상향의 시절이었어요. 네. 집 사두면 그렇죠. 집값 오르고 땅 사두면 땅값 오르고 하다못해 은행에 정기예금만 넣어놔도 1년에 2자릿수 이상의 그 금리 그 이자가 붙고 말이죠. 재형저축도 있었잖아요. 뭐 근로자 재형저축, 재형저축이 재산 형성 저축해갖고 인센티브, 그 금리 인센티브를 더 주는 네. 그런 거였고, 뭐 또 주식 사놓으면 주식도 뛰고, 하여간 뭐 웬만한 거 뭐 하면은 다 뛰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모 찬스 쓰지 않는 한 뭐 수도권에도 집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로소득 말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뭐 버는 근로소득 말고 자산소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저거예요. 주식시장하고 네. 코인이에요. 코인. 네. 특히 청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굉장히 있는 것이죠. 저게.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요즘 그 본인들의 커뮤니티나 있는데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절약하기. 맞아요. 이게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10,000원으로 살기. 한 달에 35만 원으로 살기. 그게 대충 보니까 일단 그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산다. 모든 공과금 이거 다 부모님이 낸다. 두 번째 밥 먹으러 갈 때 팀장에 갈 때 팀장 따라간다. 그냥 돈을 안 내니까.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쿠폰이 있을 때만 커피 먹는다. 그다음에 간식은 회사 탕비실에서 간식을 해결한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그게 요즘 엄청나게 유행이래요. 야. 그 젊은 층들이. 예. 그래서 자기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누가 이제 그런 걸 올립니다. 아, 나 이번에 반팔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긴팔 잘라 입으세요. 그리고 저 물 1,100원어치 물 한 병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돗물 떠서 드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때는 아. 정말 이게 보지 못했던 현상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제 언론 생활 하더라도 뭐 밥값은 무조건 선배가 내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보니까 정말 이 젊은 층들이 우리와 이 풍요와는 전혀 다른 지금 아.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저거 보니까 참 한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지금 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죠? 그죠. 본인들의 이 아픔과 본인들의 지금 문제점을 누가 들어주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집요하게 추진했던 것도 보면 결국 이 젊은 층들의 사다리를 그렇죠?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예. 내 집 마련 어렵고 직장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주식 투자에 돈 벌기 어렵고 이런 사다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결국 우리가 세대 교체도 중요하지만 저기 보시면 버블티 먹고 싶을 때 저걸 이제 스티커를 저렇게 뭐 밖에 붙여서 스티커를 마치 버블티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유행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저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재밌긴 하지만 야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까지 저걸 해야 될까? 우픈 이야기네요. 네. 우픈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지원님도 정치를 하시지만 진짜 저거 젊은 층들의 아픔을 정치권이 보도 안아야 돼요. 예. 네? 그러네. 지금 맨날 가서 무슨 뭐 그 거리 나가서 그냥 싸울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정말 젊은 층들의 앞으로의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좀 뭐 이제 오늘 이렇게 뭐 금토세 폐지로 결론이 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추석 전부터 네. 이 금토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자기들끼리만 토론하고 음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토론하려고 그러지. 네. 이게 토론이라 하면 여야 토론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3프로 TV 있잖아요. 네네. 3프로 TV라고 그 뭐 주식 전문 유튜브 네, 채널 맞아요. 아니에요. 네, 유명하죠.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엄청나게 보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떻게 얘기가 있어갖고요. 네. 한동훈 대 이재명. 어허. 한동훈 대 이재명 금투세 끝장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대박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박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좋다. 좋다. 그랬어요. 근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 체크를 해봤죠. 어떻게 된 거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금투세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금투세도 한 꼭지로 놓고 다른 또 경제 사안들 뭐 이렇게 해갖고 종합 경제 토론을 하면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하다. 그것도 좋다. 하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요. 그것도 안 받아요. 네. 우리 어벤져스가 한번 요청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중대 사안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 특히나 여야 양당의 대표가 이런 거 가지고 정책 토론하는 건 멋지죠. 얼마나 이게 선진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주 멋집니다. 네. 바로 그런 걸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네. 정치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그냥 이렇게 될 거면 그때 좀 화끈하게 나오지. 네. 근데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어차피 우리 집권하면 그때 금투세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투세 폐지한다니까 진짜 폐지한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2027년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배를 하면요. 그 1년 동안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뿌리째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192석을 가진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거부권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검찰청 폐지하고 뭐 온갖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되는지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 정권 잡으면 진성준이 얘네들이 다시 갑시다. 다 돌릴 겁니다. 네. 다 되돌릴 겁니다. 네. 그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네. 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바짝 차리고 열심히 정말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참 이게 정치도요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즉 리더가 어떤 의지와 관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진하느냐. 역대 정치인들은요 대충 한번 하다가 신문에 관심이 없고 언론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 옆에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특징은 절대 본인이 한번 주장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참 집요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여야 의정도 그래서 결국 두 개의 의료단체가 참여를 했고 네. 11일 날 발족을 하고 네. 또 금투세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폐지에 동참을 그렇죠. 하고 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냐. 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것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하지 않지만 이게 여론이 이제 뭐 전체가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결국 대통령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